안녕하십니까. 16세 노장법 신노년시대를 맞이하여 이런 것을 개선하라 두 번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정처분이 장교회한 기관들에게 너무 가혹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교회원들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은 두 개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노인복지법 제43조 사회정지에 따른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경우와 노인장교양법 제61조 보고 및 검사에 따른 불법 부당 행위를 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시설에 노인 학대가 발생하면 경중에 따라서 경고에서부터 사업 정지가 7일에서 30일 이상 사업 정지가 내려지고 중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내려집니다. 물론 노인 장교양 기관들에서 노인 학대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에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쩌다 노인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학대가 발생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노인 인권 침해를 가한 종사자뿐만 아니라 기관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업 정지를 받게 되면 입소 및 이용 어르신들을 다른 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등 어르신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기관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물론 노인 장교행 기관에서 노인 인권 침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기관들이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교육과 제반 지침 등을 잘 마련하고 존엄 케어를 실시하는 등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경우에는 최소한 사업 정지 처분은 없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정부에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2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부실한 교육을 제공하여 배출한 국가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과 재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배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기관에서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경우라면 사업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공단에서는 장교양법 제61조 보고 및 검사에 따라 장기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 등에 대해서 세부 서비스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장기요양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건전한 장교양 제도를 위해서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조사 후에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부당급여를 환수할 뿐만 아니라 장교양법 제37조 장교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따라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들이 부당 청구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입니다. 물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채용한 것처럼 부당하게 처리하고 급여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대부분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위반했다거나 겸직 등의 업무를 했거나 위탁 급식, 위탁 세탁의 경우에 업무 처리를 잘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허위로 부당 청구했다면 이는 일벌백계로 처벌해서 장교양 시장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나 고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위반한 경우라면 선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장교양 제도에서는 한 번만 적발되기만 하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교양 시설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도 3심 제도가 있고 운동에도 보면 3아웃 제도가 있듯이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를 분별하여 처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당 청구의 경우에 부당 청구 금액에 따라 행정 처분도 하는 이중 처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장기 요양 기관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개인들이 또한 우리 법인들이 큰 자산을 들여서 장교회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고의로 우리들이 위법하지 않았는데 잘 법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부당 청구의 어떤 처벌을 받아서 지정 취소를 당하거나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그 시설은 그 법인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들이 설립한 장교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지정 취소나 6개월 범위 내에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2차 정도 고의가 아니게 위반한 경우라면 부당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하도록 하고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라면 지정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8월 15일 보도한 자료에 보면 2023년 말 기준 부당 청구한 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4.88%에 해당하고 부당 금액은 지급한 급여 비용의 0.6%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장교양 기관들이 정직하게 관련 법규를 지켜가며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건보에서는 과도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 서비스의 제공 인력에 대한 노동조건 향상과 처우를 향상해야 한다는 제목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